황후는 환관으로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빨라 윗사람에게 아첨을 잘 하였기에 총나라 황제 유선의 눈에 들어 그의 총애를 받았으나 초계 황궁에는 동윤이라는 강직한 신하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동윤은 항상 유선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였고 황후가 유선에게 아첨할 때마다 여러 차례 꾸짖었기에 황후는 동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나쁜 짓을 할 마음조차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희 9년 동윤이 죽어버렸고 그의 후임으로 진지라는 인물이 들어왔는데 진지는 비위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능력은 보장된 인물이었으나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여 환관들과 친하게 지내며 유선에게 아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지는 동윤과 달리 황후와 서로 협조하였기에 황후는 처음으로 조정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진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황후의 권한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효 원년에 진지가 사망하자 이때부터 황후는 국정에 대놓고 개입하기 시작했고 유선의 비호 아래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황후에 대한 유선의 총애가 얼마나 높았던지 강효나 제갈량의 아들이었던 제갈첨조차 황후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실행을 하지 못했고 황후가 국정에 개입한 이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황후에게 아첨하며 그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경효 6년 위나라가 본격적으로 총나라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효는 유선에게 표를 올려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나 황후는 무당을 불러 물어본 뒤 유선에게 위나라가 끝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병크를 터뜨렸고 유선은 바보같이 이 말을 믿고 위나라를 대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앞서 황후는 나언이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그를 참원하여 파동태수로 자천시켰는데 나언은 훗날 오나라의 수만 대군을 2,000명의 병력으로 반년 동안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만약 나언이 위나라 방면의 수비를 담당했더라면 총나라는 허무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결국 위나라 장수 등해로 인해 총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성도에 입성한 등해는 황후가 교하라고 음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는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뒤 사형하라고 명했는데 황후는 등해의 측근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사면되었다고 합니다. 여일은 성격이 가혹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송건의 신임을 받아 여러 관부 및 주군의 문서를 맡아 교정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먼저 술의 독점권을 관장하여 자신이 그 이익을 차지하는 탐욕스러움을 보여주었고 모든 문서를 깊이 살펴 대신들이나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 비방하니 승상이었던 고옥마저도 송건을 아련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했으니 일반 신하들은 제대로 된 변론도 하지 못하고 귀양을 가거나 사직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일이 강하태수 조가가 국가의 정치를 비방했다고 참언하자 송건은 매우 분노하여 조가를 체포해 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신문했는데 당시 송건의 곁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여일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일제히 조가가 비방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오직 시이라는 인물만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건은 시이를 대상으로 며칠간 매우 엄격하게 국문을 했으나 시이는 지금 칼과 톱이 제 목을 겨누고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조가를 위해 사실을 숨겨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불충한 귀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들어 아는 것에는 마땅히 본말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말이 바뀌지 않으니 송건은 결국 시이와 조가를 모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일이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송건에게 있었는데 여일이 송건을 등에 업고 더욱더 전횡을 일삼자 태자 손등이 송건에게 여일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 간언했지만 송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자신이 아끼던 태자의 말도 안 듣는 송건을 본 다른 대신들은 함부로 여일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일의 횡포는 극에 달해 승상 고온과 좌장군 주거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국가의 대신인 인물들이 연금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하지만 황문씨랑 사갱이 여일을 찾아와 고흥이 처벌을 받아 승상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반준이 그의 뒤를 이어 승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여일은 매우 두려워하며 고흥을 풀어줍니다. 여일이 두려워한 인물인 반준은 본래 총나라 출신으로 관우가 여몽에게 패배하면서 송건의 밑으로 들어왔고 그는 초계 실권자인 장안의 매제이기도 했기에 여일 입장에서는 더 쉽게 비방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나 반준의 성격이 불같아서 그랬는지 아님 송건이 여일 이상으로 반준을 신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일은 반준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평소 반준은 여일을 어떻게 작살낼까 이를 갈고 있었기에 고온과 주거의 이야기를 듣고는 건업으로 달려와 송건에게 여일의 진상에 대해 간언하려고 했으나 송건이 태자 손등의 말에도 꼼짝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반준은 다른 신하들에게 요청해 연회를 열어 자신이 칼로 여일을 죽이고
죄를 뒤집어쓰므로써 국가의 환란을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여일은 반준의 계획을 미리 들어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반준은 여일을 제거할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송건을 아련할 때마다 여일의 간사함과 음험함에 관해 진술하니 그로 인해 여일에 대한 송건의 총애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여일이 저지른 죄악과 진상들이 드러나 여일은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송건이 보여주는 행동이 더욱 엽기적인데 송건은 여일을 신임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뒤 제갈근, 보주, 주연 등의 대신들을 불러 육송과 반준 빼고는 아무도 직언을 하지 않았다며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황후 여일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